수술실에 로봇이 들어온다는 상상,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현실이죠.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이 분야를 사실상 혼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과 그들의 전설적인 수술 로봇 다빈치입니다. 그렇죠. 거의 수술 로봇의 대명사처럼 쓰였죠. 최소 침습 수술, 그러니까 예전처럼 배를 길게 여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 몇 개만으로 아주 정교한 수술을 가능하게 만든 그야말로 이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아성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거대 기업들이 하나 둘씩 도전장을 내밀고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과연 이 로봇 수술의 왕좌는 계속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진진한 기술과 비즈니스의 미래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은요. 이게 단순히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쟁이 과연 수술 로봇 시장 전체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쌓아올린 그 성벽이 과연 얼마나 높은지를 들여다보는 게 핵심이죠. 기술, 의료, 비즈니스 전략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좋습니다. 25년의 독주를 끝내려는 도전자들, 정말 쟁쟁한 이름들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의료기기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 메드트로닉입니다. 휴고라는 시스템을 들고 나왔죠. 네, 메드트로닉의 등장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전 세계 병원에 막강한 영업망과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예요. 새로운 제품을 맨 땅에 헤딩하면서 파는 것과 기존 고객에게 저희가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아, 그게 무서운 점이군요. 이미 병원과 의사들이 잘 아는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이 휴고가 노리는 시장이 다빈치와 정면으로 부딪힌다고요? 정확합니다. 휴고는 이미 미국에서 비뇨기과 수술에 대한 임상시험을 마쳤고요. 최근엔 탈장 수술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두 분야가 바로 다빈치가 가장 강력한 입지를 다져온 핵심 영역이거든요. 아, 이건 우연이 아니라 가장 큰 시장을 직접 겨냥하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그야말로 챔피언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거네요. 그런데 메드트로닉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들어본 이름 존슨앤드존슨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오타바라는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이들의 접근 방식은 메드트로닉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현재 위우해술 같은 특정 수술에 집중하면서 다른 진입 경로를 찾고 있죠. 뭔가 더 전력적인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존슨앤드존슨의 무서움은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M&A, 즉 기술력 있는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는 데에도 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오리스헬스 같은 유망한 로봇 기술 회사를 인수하면서 기술력을 단숨에 끌어올렸죠. 아직 시장에 나오기까지 몇 년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진 자본력과 의료계 네트워크, 그리고 기술 확보 방식을 생각하면 결코 얕볼 수 없는 상대입니다. 들어보니 정말 만만치 않네요. 메드트로닉은 기존의 강력한 영업망을 바탕으로 정면 대결을, 존슨앤드존슨은 막대한 자본과 M&A를 통해 측면을 노리는 형국이군요. 자, 이렇게 강력한 도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럼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과연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25년간 쌓아온 그들의 성벽, 그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해봐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방어막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자산, 바로 데이터와 경험입니다. 데이터와 경험이요? 단순히 로봇을 오래 만들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빈치 시스템은 단순히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니에요. 25년간 전 세계 수술실에서 수백만 건의 실제 수술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사들의 피드백이 계속 쌓였겠군요. 이 부분은 좀 불편하다. 아, 이런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다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수술 로봇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의사들의 손에 맞게 끊임없이 진화해야 하는 장비거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지난 25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외과 의사들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피드백을 받아 시스템을 개선해왔습니다. 작년에 출시돼서 큰 성공을 거둔 5세대 다빈치 시스템이 바로 그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의 결정체인 셈이죠. 이건 신규 진입자들이 돈으로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마치 잘 만든 AI 모델이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똑똑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네요. 후발주자들이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이 축적된 경험의 격차를 메우기는 쉽지 않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방어막은 뭔가요? 두 번째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벽입니다. 바로 엄청난 규모의 설치 기반과 그로 인한 높은 전환 비용이죠.
전환 비용이라면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기 어렵게 만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네. 최근 기준으로 전 세계 병원에 설치된 다빈치 시스템이 무려 1763대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13%나 늘어난 수치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병원이 수십억 원을 들여 다빈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외과 의사들이 이 로봇을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 수백, 수천 시간을 들여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로봇 수술이라는 게 비디오 게임 하듯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경쟁사인 메드트로닉이 와서 우리 휴고 시스템이 다빈치보다 10%더 좋습니다라고 말한다고 가정해보죠. 병원 입장에서 과연 기존의 다빈치를 창고에 넣어두고 또 수십억을 들여 휴고를 산 뒤에 의사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훈련을 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불가능하겠네요. 단순히 기계값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투자한 의사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익숙함이라는 무형의 자산까지 전부 버려야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쓰던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다른 걸로 바꾸기 힘든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장벽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게 전환 비용의 힘입니다. 이 1만 대가 넘는 설치 기반은 단순한 판매 실적이 아니에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1만 개의 강력한 앵커인 셈이죠. 게다가 사업 모델 자체도 이 전환 비용을 더 높이는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기계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이죠. 사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진짜 수익원은 로봇 판매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로봇 수술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와 액세서리는 일회용이거나 수명이 짧아서 계속 교체해줘야 합니다. 병원에서 다빈치 로봇으로 수술을 한 건 할 때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이 소모품을 팔아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거죠. 이건 마치 프린터 회사가 기계는 싸게 팔아도 잉크 카트리지로 돈을 버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아, 이제야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네요. 일단 로봇을 병원에 설치하면 그 로봇이 수술을 하는 내내 지속적으로 고마진의 소모품 매출이 발생하는 거군요. 병원 입장에서는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생태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수술 건수가 많아질수록 이 소모품 매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아주 안정적이고 강력한 수익 모델입니다. 이게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가진 경제적 해자, 즉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성벽의 실체입니다. 정리해보면 25년의 경험이 녹아든 기술적 우위, 그리고 한 번 고객이 되면 떠나기 힘든 강력한 락인 효과, 방어막이 정말 탄탄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시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경쟁사들이 인투이티브의 파일을 뺏어오는 제로섬 게임의 관점에서 봤는데 혹시 이 싸움이 시장 전체의 파일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상황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현재 로봇 수술 시장은 전체 수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매우 낮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수술은 전통적인 방식이나 복강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즉, 아직 개척할 땅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메드트로닉이나 존슨앤존슨 같은 거대 기업들이 마케팅과 영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로봇 수술이 이렇게 좋다고 홍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로봇 수술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한 전체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밥그릇을 뺏으려고 싸우다 보니 밥상 자체가 훨씬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군요. 경쟁이 오히려 시장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 고령화입니다. 모든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죠. 네. 2035년이 되면 미국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8세 미만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구 구조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이 인구학적 변화는 의료 서비스 시장에 엄청난 순풍으로 작용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의료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다빈치 시스템이 주로 활용되는 비뇨기과, 부인과, 일반외과 수술들은 고령층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들이거든요. 결국 사회가 늙어갈수록 수술 건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인투이티브 서지컬뿐만 아니라 로봇 수술 시장에 뛰어드는 모든 기업에게 주어진 거대한 기회인 셈이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앞으로 10년간 거대 기업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지난 25년간 쌓아올린 막강한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쟁 심화가 오히려 시장 전체를 키우고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시장을 앞으로 밀어주는 형국이네요. 그래서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요. 이 경쟁이 어떻게 의료기술의 혁신을 더 빠르게 이끌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한 매출과 수익 성장을 보여왔고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10년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로봇 대 로봇의 대결, 즉 다빈치와 그 도전자들의 경쟁 구도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수술 로봇의 다음 경쟁 상대가 또 다른 수술 로봇이 아니라면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경쟁의 판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예를 들어 수술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드는 획기적인 표적 항암제나 유전자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질병이 증상으로 나타나기 훨씬 전에 미리 발견해서 수술까지 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인공지능 진단 기술이 대중화된다면요? 어쩌면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어떤 로봇이 수술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과연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로봇 수술이 필요할 것인가? 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